자, 6회차 의여곡과 답 한번 불러줄게.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1번, 그 다음에 6번에 4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2번, 11번에 5번, 12번에 5번, 13번에 1번, 14번도 1번, 15번에 5번, 16번에 3번인데 요거 16번은 그 호언만 시험범위입니다. 호언만. 17번도 호언만 시험범위예요. 17번에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1번은 2만이죠. 2만. 그 다음에 논술형 2번은 165분의 52. 아, 분 잘 나갔는데요. 자, 요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쪽 문제는 대체적으로 쉬운 편이었는데 그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페이지에 4번은 한번 풀어볼게요. 4번. 자, 첫 페이지에 4번. 이것도 함수의 개수 문제잖아. 그치? 이것도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요게 이제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F1, F2, F3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만 등호가 없어. 이렇게 돼 있어. 그죠? 만약에 마지막에도 등호가 딱 있었다면 그러면은 그냥 1, 2, 3, 4에 대해서는 중복조합으로 계산해버리면 되는데 요 마지막에만 등호가 딱딱 빠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약간 생각을 해야죠. 그치? 자,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이거? 유나 어떻게 계산했어? 아, 틀렸어? 아, 맞은 줄 알았네. 자, 요거 맞은 사람. 형준이 맞았니? 어떻게 풀었어요, 문제다? 안 되면 뭐라고? 5H3이랑 4H3? 5H3 그게 어떻게 한 거죠? OH3이랑 어떤 방식으로 생각한 건데? 갈수 있는 경우를 하나씩 나눠가지고 아, 4가 누구한테 쐈느냐에 따라서 나눠서 썼다?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4가 만약에 10한테 쐈다. 그러면 나머지 셋은 10한테는 못 쏘니까. 그지? 요렇게 셋이 그러면은 요렇게 5, 6, 7, 8, 9한테 중복조합으로 쏜다.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4가 10한테 쏘는 거, 4가 9한테 쏘는 거, 4가 8한테 쏘는 거, 7한테 쏘는 거, 6한테 쏘는 거까지 해가지고 쫙 더할 수 있겠네. 그치?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리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내가 요것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F1, F2, F3 하고 F4에도 등호가 들어가 있다라고 요렇게 되는 경우의 수, 요거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경우의 수에서 이걸 빼는 거예요. F1, F2, F3 하고 자, F3과 F4가 똑같은 경우만 빼주면 어때?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면 남아있는 것들은 다
F3이 F4보다 작은 애들만 남지 않겠어? 그쵸? 요렇게도 계산이 가능하죠.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한다면 위에 있는 거는 완전한 중복조합이죠. 그죠? 위에 있는 것은 완전한 중복조합. 그래서 6개의 원소 중에서 4개를 중복조합으로 뽑으면 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이 밑에 있는 거 있잖아. 밑에 있는 거는요, 1하고 2하고 그 다음에 3, 4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완전 똑같은 거니까 F3과 F4는 얘네는 하나의 원소라고 그냥 쳐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쪽에서 몇 개만 뽑으면 되는 거야?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얘네들 같은 애한테 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6H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H4에서 6H3을 빼면은 남는 것들은 다 요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치? 그래서 형진이처럼 케이스를 나눠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여사건의 개념으로 여사건의 개념으로 그래서 전체에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것만 빼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5번은 이제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4명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8개를 준다. 일단 같은 종류의 사탕을 줄 때는 요때는 뭘로 계산해야 돼, 얘들아? 내가 나눠주는데 같은 종류를 나눠줄 때는 중복조합으로 계산하는 거죠. 중복조합. 그래서 4명에게 8개를 주는 거니까 원래는 4명에게 A, B, C, D 개를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요 합이 8개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4H8인데 근데 적어도 하나씩 준다 그랬잖아. 그럼 그냥 편하게 적어도 하나씩 준다 그러면 여기를 4로 바꾸면 되죠. 그죠? 하나씩 다 줘버린 거니까. 여기서 4H4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음료수 6개를 남김없이 나눠준다 그랬잖아. 4명에게. 그지? 4명에게 6개의 음료수를 나눠주는데 이번에는 음료수가 서로 다른이에요. 서로 다른. 그럼 서로 다른이 붙었으니까 혜원아 이번에는 중복 뭐예요? 서로 같은 사탕을 줄 때는 중복 조합이었고 서로 다른 음료수를 줄 때는 뭘까? 그죠? 파이죠. 중복 순열이죠. 그쵸? 그럼 이제 파이인 거 알았으면 4파이 6인지 6파이 4인지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되지. 4파이 6일까 6파이 4일까? 내가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뭐 콜라를 들었어. 그럼 나는 4명 중에 1명에게 콜라를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사람 중에 1명한테 주는 거니까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을 6번을 하는 거죠. 요거는 4파이 6이다. 그치?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숫자 잘 안 보이는데 1번이 답이에요. 4H4에 4파이 6. 자, 혹시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없으면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8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8번. 이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같이 묶여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두 가지가 뭘까? 첫 번째는 이항계수의 성질. 그치? 맨날 쓰는 거 있잖아. 빠짐없이 다 더하면 뭐다? 재현아, 빠짐없이 다 더하면 뭐다? 2의 n제곱. 그쵸? nc 0부터 nc n까지 빠짐없이 다 더하면 2의 n제곱. 부호 번갈아 가면서 더하면 뭐다? 맨날 똑같이 그렇게 틀리더라. D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되지. 부호 번갈아 가면서 하면 뭐예요? 0이고요. 하나씩 건너뛰고 더하는 게 2의 n-1제곱. 이게 이항계수의 성질이지. 그치?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기억하고 니은까지는 이항계수의 성질로 푸는 거예요. 자, 요거 9C1부터 9C9까지 더한 거잖아. 이거는
하나씩 건너뛰고 더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1, 3, 5, 7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고 더했으니까 2의 9제곱에서 1 뺀 거니까 2의 9 빼기 1제곱. 그래서 2의 8제곱이 된다. 어때? 맞는 거지. 그치? 이항계수의 성질로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9C 1부터 9C 9까지. 요거는 부호가 번갈아 가거나 건너뛰진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빠짐없이 더하는 모양이긴 한데, 근데 병준아, 뭐가 하나 지금 빠져 있어? 그치? 맨 앞에 있어야 되는 9C 0이 하나 빠져 있지.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그냥 2의 9제곱이라고 하지 말고 뒤에다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하나 붙여야 되겠지. 그치? 9C 0이 빠져 있는 것을 반영해 줘야 되니까. 근데 1을 안 붙였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까지는 이항계수의 성질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디귿은 다르죠. 그치? 디귿은 수호야. 디귿은 뭐야? 그죠? 디귿은 하키스틱 패턴이죠. 그죠? 하키스틱 패턴.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비교하라는 거야. 기억하고 니은은요, 앞 숫자가 안 변해. 그지? 앞 숫자가 9, 9, 9, 9 계속 똑같아. 그죠? 9, 9, 9, 9 똑같아. 이렇게 앞 숫자가 안 변하는 경우에는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답하는 거고, 디귿은 앞 숫자가 바뀌잖아. 그지? 앞 숫자가 3, 4, 5, 6, 7 하나씩 커지고 있죠? 그러면 하키스틱 패턴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키스틱 패턴인데 확인해야 될 거, 맨 앞에 것이 1인가 확인해야 되고, 지금 1 맞죠? 그리고 앞에 숫자가 쭉쭉쭉쭉쭉 커지고 있고, 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거, 뒷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준영아, 지금처럼 뒷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엔 어떻게 한다? 그럼 여기 7로 끝났는데 그럼 여긴 6인가요?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 그치? 유지. 그래서 11C 7이 되는 것이 맞죠? 하키스틱 패턴으로 봤을 때. 기억과 디귿 3번. 이런 거는 실전에서 틀리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건 딱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번째 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세 번째 페이지로 갈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 자, 14번. 아, 이거 코로나 때 이거 낸 시험 문제인가 봐. 21년도니까,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법의 정확도를 90%라고 하자. 90%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0.002인 의정부 시민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했다. 유나야, 어떻게 풀면 편할까? 만 명쯤 잡을까? 그쵸? 이거 그냥 전체 인원수를 잡고 푸는 게 제일 편하니까 전체 인원수를 10,000명이라고 잡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중에 진짜 코로나 환자는 몇 명일까? 0.002니까 1000명 중에 2명인 거잖아. 그치? 1000분의 2인 거니까 지금 10,000명으로 잡았으면 코로나 환자가 20명 있는 거야. 20명. 그쵸? 그럼 이제 코로나 환자가 아닌 사람들,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이 얼마니? 9,980명 있겠죠. 그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20명,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이 9,980명 있을 텐데, 자, 이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이제 검사를 했어.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이 나온 사람이 있고 음성이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검사의 정확도가 90%라 그랬으니까, 그쵸? 정확도가 90%. 민재야, 그럼 20명의 코로나 환자 중에 양성 나온 사람이 몇 명이란 얘기야? 90%. 18명. 그치? 18명은 제대로 검사가 된 거죠. 그죠? 근데 나머지 2명은 코로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오는 경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코로나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음성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때는 음성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 코로나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니까. 음성 나오는 게 정상이고 양성 나오는 게 이제 결과가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민정아, 양성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 몇 프로일까? 몇 프로? 안 들려 뭐라고? 0.2%? 어? 코로나 환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 양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검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검사가 제대로 될 확률과 제대로 안 될 확률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검사될 확률이 얼마야? 0.9요. 그죠? 그러면은 이 양성은 정확하게 검사가 안 된 거니까 0.1이죠. 몇 명일까? 그치, 998명이야. 그 밑에는 뭐 필요 없어요. 뭐 그냥 이거에서 998 빼고 나머지인데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 없어. 요 인원수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어. 그러면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여기 18명과 여기 998명, 이게 다 양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분모에 깔아야죠. 그죠? 양성을 보이는 것이 분모에 깔리고 그 중에 진짜 코로나는 몇 명이야? 진짜 코로나는 요 18명만 진짜 코로나잖아. 그래서 요거 분의 18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것을 계산하시면 1016분의 18이니까 2로 나누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뭐 맨날 나오는 문제 패턴이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6번도 한번 볼게요. 우리 그 호원은 독립종속하고 독립시행이 시험범위 들어가가지고 다음 주에는 호원만 좀 모아서 수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1교시에 호원 다 모아서 하고 3교시에는 호원 말고 다른 학교 모아서 하고 이렇게. 그래서 호원만 모아서 수업을 해야 그 호원 시험 범위에만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또 복습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단톡방에다가 다시 올려줄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독립, 종속, 뭐 배반 막 다 나오고 있는데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서 A 사건은 택한 수가 2의 배수네요. A 사건. 어진아, 그러면 A라는 집합에는 뭘 넣어야 돼? 2, 4, 6, 8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그러면 A가 2, 4, 6, 8이면 PA는 뭐예요? 그쵸? 8개 중에 4개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건. B. 재현아 B는 뭐예요? 3이랑 6이죠. 그러면 PB는 뭐야?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C라는 사건은 8의 약수니까 1, 2, 4, 8이고요. 그러면 PC는 2분의 1이겠네. 그리고 D라는 사건은 소수면은 2, 3, 5, 7이고요. 요것의 확률 PD는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집합으로 쫙 표현을 해놓고 A와 B가 얘네 둘이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걸 지금 물어봤는데, 그지? 형진아, 독립하면 요 독립을 정의하는 식이 뭐예요? A와 B가 독립이 되려면 어때야 돼? 맞아.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와 같으면 독립이고 다르면 독립이 아닌 거지, 그치? 이게 독립을 정의하는 식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둘에 대해서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판단을 해보려면 이걸로 구해야지. A 교집합 B가 뭔가 봐야지. A 교집합 B.
예안아, 지금 A 교집합 B에는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원소 다 써놨으니까 그냥 6 하나만 들어가지. 그치? 그러면 예안아, 6 하나만 들어갔다는 얘기는 P, A 교집합 B 이게 얼마란 얘기야? 뭐라고? 8분의 1이죠. 그죠? 8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 PA가 2분의 1이었고 PB가 4분의 1이었는데 A 교집합 B가 8분의 1이니까 요게 정확히 성립하잖아. 그치? 그러면 A와 B는 독립인 거죠. 독립인데 종속이라고 말했으니까 1번 틀린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와 C는 독립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BC의 교집합을 봐야 되겠지. BC의 교집합. 병준아, BC의 교집합은 누가 있어? 없죠. 교집합이 없어.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는 B 교집합 C의 확률이 0이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B랑 C는 독립이 될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근데 독립이라 말했으니 틀렸지. 그쵸? BC는 종속인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D는 독립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B와 D의 교집합을 봐야 되는데 B와 D의 교집합은 3 하나 있네요. 3 하나. 그러니까 요 확률이 8분의 1인 거고요. 그러면 B와 D는 이렇게 곱하면 8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독립이 맞죠. 그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밑에는 이제 헷갈리라고 배반 사건을 살짝 넣어놨는데 배반은 뭐지? 배반은 이제 독립 종속이랑은 완전 관점이 다르죠. 배반은 그냥 아예 뭐가 교집합이 아예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C와 D는 배반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겹치는 원소가 있으니까 틀린 거고 여사건이다도 말이 안 되죠. A와 D는. 그치? 답은 3번입니다. 자, 옆 페이지에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니?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일단 17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호원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이게 독립시행이 들어가는 거라서 17번 문제는 5번의 경기 중에 3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최종 우승하는 체스 대회의 결승에 A와 B 두 사람이 진출을 했다. 자, 이런 거 항상 우리 이렇게 풀었지. 이제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 이렇게 써놓고 이미 1경기에서 A가 우승했어, A가 이겼어. 여기까지는 이미 정해졌어. 여기까지는 정해졌고 그러면 그 나머지 경기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B가 최종 우승을 하느냐 이겁니다. B가. 그러면 B가 최종 우승을 하는 시나리오 중에서 첫 번째는 어때야 돼요? 2경기, 3경기, 4경기를 싹 다 그냥 B가 그냥 다 이겨버리면, 그치? 얘가 B 이기고, B 이기고, B 이겨버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죠, 게임이, 그치? 이럴 수가 있고. 자, 또는 2경기부터 4경기까지 여기 3경기에서 어떤 스코어가 만들어지면 A 대 B의 스코어가 1대 2의 스코어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4경기가 끝나는 시점에 2대 2겠죠. 2대 2. 그러면 마지막 5경기에서 이제 B가 이기면 B가 최종 우승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B가 최종 우승하는 경우가 요렇게 되는 경우랑 요렇게 되는 경우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이거는 쉽지? 그냥 B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인 건데 그게 연달아 3번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요 확률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8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요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요거. 요 3경기에서 3번 중에 한 번은 A가 이기고 2번은 B가 이긴 거니까 요런 걸 우리가 독립시행으로 쓰는 거지. 그치? 준호야 뭐라고 쓸까? 여기까지만. 다시. 독립시행이야. 뭐가 맨 앞에 나와야 돼? 그치, 그거 먼저 나와야 돼. 3번 중에 한 번 A가 이겼어. 2분의 1의 1제곱. 그치, 2번은
A가 졌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요렇게 해주면 요게 여기 앞에 2, 3, 4경기고요. 그리고 5경기에서 B가 이긴다. 이것도 확률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니까 5경기에서 B가 이길 확률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냥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꺼번에? 2분의 1 세제곱 하면 안 제곱하면 2경기부터 5경기까지 묶어서 한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요거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묶어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값이 달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렇게 묶어가지고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B가 그냥 그러니까 B, A 이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B, A가 돼버리면은 여기서 사실 게임이 끝나는 건데 마지막 경기 가지 않잖아. 그치? 근데 요런 확률까지 요 안에 다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합쳐서 계산하는 게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그 게임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4경기에서 게임이 끝날 거냐 5경기에서 게임이 끝날 거냐 이걸 구분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는 16분의 3이네요. 16분의 3. 그럼 요게 16분의 2니까 둘이 합치면 16분의 5가 되겠죠?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논술형 2번, 자, 이 문제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논술형 2번은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이거 뭐 W 같죠? 이게 뭐야? TC요, TC라고요? W 아닐까? 아 그러네요, W. W 같지? 근데 왜 W 중간에 넣었을까? 뭐 아무튼 4개의 문자를 더해가지고 8인데 의미 아닌 정수해래요. 의미 아닌 정수해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딱 보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4 H 8 그치? 이게 전체죠. 이게 전체 4H8 미리 계산해 놓을까? 이거 11C 3이니까 11, 10, 9에 3, 2, 1 돼서 이거 3 지워지고 이거 5 지워져 가지고 이게 얼마죠? 165인가? 그쵸? 자, 이게 전체입니다. 이 전체 중에서 x 빼기 1 그리고 y 빼기 3은 0이다를 만족시킬 확률이래. 윤정아, 이게 0이 되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어떨 수 있지? x가 1이거나 또는 y가 3일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 165라는 경우의 수 중에 요것들 중에서 x값이 a인 애들, x값이 1인 애들, x값이 1인 애들의 집합을 a라고 생각을 하고 y값이 3인 애들의 집합을 b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165가지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x, y, w, z 얘네 네 가지가 이제 순서상을 만들고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뭐 1, 2, 1, 4 뭐 이런 것도 요 165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러면 얘는 A 집합에는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얘는 A 집합은 어떤 애들이냐면 X 값이 1 되는 애들의 집합이거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써놓은 요 녀석은 X 값이 얼마니까? X 값이 1이니까 요 집합의 원소겠죠. 그죠? 근데 얘는 B 집합의 원소냐라고 물어보면 B 집합의 원소는 아니죠. Y 값이 3인 애들이 모여있는 건데 얘는 Y 값이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B 집합의 원소는 아닌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이 165가지 순서상이 쫙 있을 거란 말이야. 그 165가지 중에서 X가 1인 애들만 모아서 A 집합을 만들고 Y가 3인 애들만 모아서 B 집합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165가지 중에서 자, A 집합에 속하는 애들이 몇 개인지 셀 수 있죠. 그죠? 그럼 165가지 중에 A 집합에 속하는 애들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 집합에 속하는 애들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합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걸 합친 다음에는
무슨 작업이 들어가야 될까? 그쵸.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들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야. 그치?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빼기 N A 교집합 B 요거를 할 건데, 자, 이것만 이제 계산하면 답인데, 자, NA면은 X 값이 1이라고 고정해놓고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를 찾는데 X가 얼마라고? 1이라고. X가 1로 고정돼 버린 거야. 그러면 나머지 Y, W, Z가 얼마가 되면 돼요? 합쳐서 Y 더하기 W 더하기 Z가 7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X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건 몇 개? 3, H, 7만큼 있겠지. 그죠? 자,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B집합의 원소를 찾는다. B집합이면 Y를 3으로 고정하면 되니까 Y가 3이면은 3 넘어가서 X 더하기 W 더하기 Z가 얼마다? 5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의 개수니까 NB는 뭐라고 해야 돼? 3H5라고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교집합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 교집합은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고정돼 버리는 거지. X는 1로 고정, Y는 3으로 고정.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3인 거 동시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3 넘어가 버리면 W 더하기 Z가 몇인 거야? 4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교집합은 W 더하기 Z가 4가 되는 경우를 찾는 거니까 2H4가 되겠지.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요게 52가 나올 거예요. 52. 그치?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 풀만한 회차였다. 되게 복잡하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없죠. 쭉쭉쭉 풀 수 있는 시험지였고요. 자, 그래서 화요일까지 숙제는 S3반은 S3반이랑 A반이랑 공통적으로 일단 앞에서는 그 64까지가 숙제고, 그 다음에 S3반은 기출 7회차 이렇게가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보면은 내일 끝낼 프린트가 있는데, 내일 프린트는 우리 RPM에서 발췌를 했거든요. RPM에 나와있던 문제 중에 그 단원마다 맨 끝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들 있잖아요. 그것만 이제 발췌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문제 표시해놨어요. 호원만 풀어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 호원 시험 범위에만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 호원만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서 프린트 하나씩 챙겨가서 내일 요거 저 프린트 내일까지 마무리하고 요 숙제는 화요일까지 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46까지 도장을 다 못 받았던 사람들이 준호, 초우, 민정이, 수호, 윤정이, 함윤서, 그리고 성빈이, 준영이, 민재, 예안이, 지호. 자, 이렇게는 46조까지 나한테 갖고 와서 확인을 받고 가시고, 그 외에는 프린트만 챙겨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